여기다 대고 지금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뭐 북한 수준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워크TV가.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2012년 이후에 22위에서 53위로 갑자기 개박살이 나버려요.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뭐 해야겠지만 현재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시기가 2012년 12월 26일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자, 그래서 한번 내막을 한번 볼게요. 뭐 2013년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보도 통제한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시죠? 이미 뭐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도 많이 제작이 됐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 그런 것보다도 2013년 10월 25일 날 일본의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연립으로 아베 내각에서 강요회의를 통해서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정 비밀 보호 법안이라는 법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위, 외교, 스파이 활동, 테러 이 네 가지 분야에서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정보들을 일본 행정부 강요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며 이 비밀을 제공받은 공무원 혹은 민간업자가 이 사실을 외부에 누출할 경우에는 무려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발의된 법안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 특정 비밀이라는 걸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부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구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 행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니 비밀로 붙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건 뭐 국민들도 고사하고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그 사실에 대해 알 수조차 없는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네 가지 분야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목이 이제 23개까지 나눠지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자면 특히 이제 외교와 관련된 사항 중에 그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네, 제가 이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외교의 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교섭 또는 협력의 강침 또는 내용 중에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영역의 보전, 그 밖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것,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특정 비밀로 붙일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외교가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이렇게 통해서 국가 간에 맺는 그냥 일체 대외관계가 외교잖아요. 근데 그중에 국민의 생명하고 신체보호 이런 거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 보면 그 밖에 안전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요? 어디까지가 그 밖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된 그런 농산물 수입 계약을 맺었다고 할게요. 그냥 몰래 정부끼리. 이거는 국민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막 시위가 일어나고 굉장히 막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 간첩들이 중간중간에 선동질을 해서 막 국론을 분열시킨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 안전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다 한 거 추측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봤는데, 내지는 뭐 외교부 장관이 딱 봤는데 이거 이럴 것 같다 싶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진행해, 이거 특정 비밀이야, 이래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정작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이 있는데 이걸 사건이 뭐가 벌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대학 교수, 언론, 법적으로 정보의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특정 비밀로 붙였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것도 행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선별적인 정보 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워크TV가 너무 멍청한 얘기한 거라서, 혹시 이 영상 볼지 몰라 제가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네가 진짜 한국을 싫어하고 일본이 좋아서 방송을 하는 거라면은 일본인들에게 네가 알려야 되는 건 이런 사실들이라고 임마.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빡센 법이냐면 비밀을 누설하면 용서가 없어요. 이 법은 과실이나 미수, 이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외 없이 지금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런 게 여론 통제 아니에요? 언론 통제고. 지금 이 워크TV 이 친구가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박광원 의원의 법안은,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친일 사관에 대한 미화라든지 역사 왜곡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가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특정 비밀 보호 법안까지 발의된 그 나라에서 이 워크TV가 한국의 지금 언론의 자유지수가 낮아서 정부 차원의 역사 왜곡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워크TV도 잘 생각해봐. 한국에서 이런 법안이 제정된 이유가 뭐겠어? 그거는 설령 뭐 네 입장에서 얘기하는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한다는 뭐 그 취지보다는, 지금 너 같은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근거 없는 뻘소리 가면서 사람들 선동질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심각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임마.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고, 너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그리고 지금 워크TV가 영상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이런 언론 통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랑 합쳐가지고 핵보유를 해서 이걸 일본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이 나라는 북한과 관련된 일이면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었다 하지만 정당도 해산시키는 나라야 인간아. 통합진보당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시 정권이 보수 정권이고 어쩌고 이런 거 떠나서 이런 게 아예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워크TV야. 그러니까 심지어 북한 관련된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수많은 법안 안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적 활동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엄청나게 마련되어 있어요. 네가 말한 것 중에 객관적인 진실은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이라는 그 표현이 빠진 거 딱 하나예요. 근데 심지어 워크TV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국방백서를 왜 운운하는 걸까요? 분명히 뒤쪽 안 읽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주적이라는 개념이 빠졌다고 북한이 적이 아닌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대신에 대한민국 안보와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이라고 개념이 좀 넓혀진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많아질 수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휴전국가에서 전쟁 중인 상태 적국이니까 당연히 이 군에는 적인 것 자체가 달라지지 않죠. 제일 위험한 적이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말이 많을 수 있는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굳이 뭐 주적이라는 표현을 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대한민국 국내 일인 거죠. 워크TV가 일본 가서 일본인들한테 혐한 코인 태울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거를 명분 때문에 어떻게 엮냐면은 한국이 북한이랑 합친 다음에 핵 보유를 한 뒤에 일본을 지금 뭐 위협하려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크TV도 이 영상을 보면은 좀 과대망상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 병원을 좀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워크TV.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면적인 얘기만 가지고 일본인들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 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30만 명이라는 거는, 아니 한국인이 지금 일본인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이 제 입장에서도 이 워크TV라는 애가 활동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을 욕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뭐 사실 뭐 큰 득도 없는 이런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건데, 저는 일본 분들이, 한국어가 대신에 일본 분들이,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자막을 못 하는데요, 그 만약에 이 영상을 뭐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주변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워크TV나 이 한국인 국적을 가진 이 혐한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10분의 1도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지금 막 떠드는 거예요. 실제로 뉴스 기사 가져와서 그거 읽고 밑에 댓글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고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키우시는 것 자체가 걔네들한테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는 바보짓 하지 마시고 눌러놓으셨으면 구독 취소도 좀 하시고, 저한테 욕하시는 거 관계없어요. 입장이 다르니까 욕을 할 수 있죠 저한테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일본 분들한테. 자, 오늘도 왜곡된 사실로 열심히 일본인들 선동해서 혐한 코인 타먹고 있는 워크TV에 대한 반박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찍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일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본인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게 자막이 좀 씌워져야 되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공부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릴 문제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굳이 뭐 워크TV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후에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일본의 그 극우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검증 없이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와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래서 뭐 다음 영상부터는 대표적으로 워크TV를 다루되 이런 한일 관계 역사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학생분들도 계시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이 한일 청구권 협정 가지고 댓글을 좀 길게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젊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한국이 일본에게 일방적인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인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미세먼지가 좀 심해질 것 같은데 다들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